자, 교재 88쪽에 방제지구라고 되어 있죠. 풍수해, 산사태, 집안붕괴, 그 밖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도심 같은데 시가지 방제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삼풍백화점 있죠. 자, 이 삼풍백화점 건물이 있으면은 이런 건물에 시가지 방제 지구를 지정해서 자, 이 건물의 시설을 개선시켜서 자, 재해 예방하는 것이 첫째 시가지 방제지구.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자, 거기는 이렇게 백화점이니까 한 층의 바닥편이 크겠죠. 기둥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둥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바닥판을 지탱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또 기둥이 이렇게 또 또 한 층이 올라갑니다. 자, 그게 2층부터 자, 5층 사이에 있는 이 바둑판이 중간에 떠받치고 있는 기둥 있죠?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백화점주가. 기둥 하나 없으니까 상품 팔 수 있는 코너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돈에 미쳤죠. 그래서 2층부터 5층 사이에 있는 중간을 바닥판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 이걸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때가 언제쯤이냐? 5월 8일 어버이날 그 다음 날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자, 아무래도 이제 시집간 딸이 엄마 어버이날이니까 생일 선물 해주러 여기에 그 이제 5월 달인가 그랬어요. 점심 한 그릇 먹고 자, 백화점 쇼핑하러 왔다. 와서 그냥 순식간에 툭툭툭 바닥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툭툭툭 떨어지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가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바닥판 사이에 끼가지고 살았던 사람, 제 기억으로는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구출됐던 사람이 7일인가 8일 동안에 묵지도 않고 구출이 됐어요. 그럼 물은 먹어야 되는데 물은 뭐 먹습니까? 그렇죠. 자기 오줌 먹었어요. 예, 그래가 버틴 거예요. 자,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럼 이런 건물이 있다면 오늘날 뭐가 지정된다? 시가지 방제지구가 지정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자연 방제지구. 자,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특히 우리나라 비 많이 오면 산사태 나죠. 자, 이 밑에 자, 주거지역이다 하면 주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로 매몰돼 버리죠. 그럼 이런 곳에다가 지정하는 것이 뭐다? 자연방제지구를 정해서 건축물 용도가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 건물 설치할 수 없도록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종류 두 가지가 있죠.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도심 같은데 시설 개선이란 말에 밑줄 치세요.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극경사지 주변 등 지역, 즉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건축 제한이란 말의 밑줄,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하는 겁니다. 건축 제한이라는 것은 건축물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킨다 그 뜻입니다. 자,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방화지구. 자, 이거 지정되는 곳은 주로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이걸 지정하는 이유가 중심상업적은 건표를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90%까지 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생각하시면은, 자, 건물이 대지 면적의 90%까지 앉으니까, 자, 건물이 거의 다 대지에 다 앉아버리죠. 그 옆에 있는 건물도 어떻습니까? 바짝 건물이 전부 다 붙어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건물 들어가니까 이 사이 폭이 1m가 안 됩니다. 그래서 50cm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화재가 났다. 자, 바짝 붙었으니까 옆 건물 어떻습니까? 다 옮겨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곳에 화재 나면 큰 불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이런 곳에다가 방화 지구를 지정하면은, 자, 건축물을 여기에 설치할 때는 내화 구조로 시공해야 됩니다. 불에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하면은, 자, 여기 있는 건물이 내화 구조로 시공이 되면은 불이 나더라도 이 건물 안에만 타지 옆 건물로 옮겨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습니다. 단 이거 비용 많이 듭니다. 이 시공하려면. 자, 그리고 화재 발생률이 높은 건축물 용도가 들어갈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강화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보완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자, 이거는 어디서 보느냐? 주로 상업지역 같은 데서 봅니다. 자,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큰 도로가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가보면은 큰 도로 주변에는 백화점이나 은행 빌딩이나 업무 빌딩 이런 것이 주로 있고,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은 음식점이 있죠. 그다음 또 한 블록 들어가면은 유흥주점이나 모텔 같은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쪽으로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위에 여기에도 상업지역이니까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주거환경상 좋습니까? 안 좋다 이 말. 또 여기도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애들 학교가 있어요. 그럼 애들 학교 주위에도 상업지역이니까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애들 정서상. 그럼 이런 곳에다가, 자, 여기에 지정하는 것이 뭐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정합니다. 그럼 여기는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위락 숙박시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땅값이 비싸다, 싸다? 상업지역은 위락 숙박시설 들어가야 제값 받습니다. 그럼 여기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보다는 땅값이 어떻습니까? 예, 떨어집니다. 예,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용상 개발 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 도모, 줄쳐야 될 것은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색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자, 복합 용도지구는, 자, 복합 개발, 특히 복합 상가 같은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차가 다니는 도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저기에 아파트 단지가 이제 갓 조성이 돼서 입주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아파트 단지밖에 없겠죠? 자, 상가가 없습니다. 불편하죠? 이럴 때 이런 곳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이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하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예, 복합 상가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건 사면 되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 용도지구는 상가 부족 지역에 이걸 지정합니다. 상가 부족 지역에. 그래서 이걸 지정하는데, 자, 그래서 크게 어떤 곳에 이걸 지정하느냐? 일반 주거 지역에 이걸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 지역에 지정하고, 계획 관리 지역에 이걸 지정합니다. 이 세 군데만 딱 정해요. 자, 그 외에 용도지는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종류는 전부 다 배워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자,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에 따라 정의해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강화하는 걸 봤죠. 부족함이 생기면 뭐 하는 것도 봤습니까? 완화하는 것도 봤어요. 이렇게 강화, 완화 무슨 기준 가지고? 보안 기준 가지고 건축계획 할 때 쓰는 것이 용도지구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89조에 가면 이번에 방제지구 지정과 재해저감 대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양갈로 3번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줄칩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지정한다 못한다? 자, 그럼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세 군데만 지정하느냐? 자, 따져봅시다. 전용 주거지역에는 왜 지정 안 합니까? 그것도 상가 별로 없는데 전용 주거지역. 그렇죠. 고급 주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옆에 상가 같은 거, 마트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 지정 안 해요. 일반 주거지역에는 상가 부족 지역이니까 지정합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왜 지정 안 합니까? 준주거지역은 제가 앞에 주거와 상업권이 혼재되어 있댔죠. 상업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업지역은 지정할 필요가 없죠. 상업지역 전체는 다 상업권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공업지역 중에 전용 공업지역은 왜 지정 안 합니까?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공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정하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은 지정합니다. 일반 공업지역 지정하고 중공업지역은 왜 지정 안 합니까? 주거, 공업, 상업 기능이 들어가 있죠. 중공업지역 상업 기능이 들어가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자연을 보존하는 곳이다. 보존하는데 이 네 가지 용도지역 중에 유일하게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용도지역이 무슨 관리다? 계획관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가 부족이 되니까 여기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하면 막 그런 뜻도 이해 안 하고 앞에 제가 용도지역의 종류 특징 이야기했죠. 예,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그거 다 이야기하는 데가 다 이런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결국은 자 이런 계획,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유일하게 말 만들 수 있는 것이 계획관리고 여기는 상가 부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박스에 1, 2, 3, 4가 있죠. 그거는 5, 6월 달 중에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번에 시도, 대도시, 도시공객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 세분도 5, 6월 달에 보시고 3번에 시도, 대도시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 지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5, 6월 달에 보세요. 자 내려가 3번에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글로 갑시다.
자,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용도 지역의 자, 일반 기준. 자, 법령에 전 세 가지 일반 기준이 있었죠. 자, 이걸 강화하거나 완화한 무슨 기준에 따라? 보안 기준에 따라 건축을 하도록 제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안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에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안 묻습니다. 이 보안 기준을 어디에 규정했느냐 이걸 물어봐요. 자, 강화 완화한 자세한 보안 기준을 어디에 규정했느냐? 대부분 어디에 규정했다? 조례에 규정해놨어요. 그 조례에 규정한 것은 시험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획에 규정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 계획은 자, 이것도 물어볼 수 없어요. 계획을 일일이 다 계획을 물어볼 수는 없죠. 자, 법령에 규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럼 법령에 규정된 것, 요걸 시험에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 지구가 정되면 용도지역 이 세 가지 안을 강화하는 보안 기준을 크게 어디에 규정했다? 조례, 계획, 법령. 자, 그러면 책에 자 보시면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72조 내지 81조에 규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하여 용도지구 지역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도시공객 조례로 정한다. 대부분 뭐로 정해놨다? 조례로 정해놨어요. 자, 양갈로 1번에 경관지구 안에 건축 제한. 경관지구가 정되면은 자, 앞에서 경관을 가리는 건물이 못 들어오도록 건축 용도 강화시킨다 그랬죠. 자, 1번에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그것만까지만 딱 줄치세요. 자, 그럼 경관지구 안에 지정되면은 경관지구 안에서 자, 건축물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종류는 어디에 정해놨다? 도시공객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해놨죠. 도시공객 조례에 정해놨다는 뜻이에요. 조례란 말에 동그라미. 다만 다음에는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방제지구 안의 건축 제한. 자, 우리 방제지구가 정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시가지 방제지구는 시설 개선 시키면 되고 자연방제지구는 건축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자, 줄칩니다. 방제지구 안에 풍수해, 산사태, 집안붕괴, 지진 그 밖에 제2방에 장애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조례가 정하는 건물은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제지구는 용도 강화된다 했죠. 그 자세한 내용은 어디 정해놨다? 조례. 자, 다만 그 다음은 보실 거 없고 3번에 보호지구 안의 건축 제한. 자, 보호지구 안에서는 줄칩니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앞에서 보호지구가 정되면 건축물 용도를 대폭 강화시킨다 그랬죠. 사실상 건축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전부 다 설치 못해요. 그러면은 설치할 수 있는 것만 정하자 이 뜻이에요. 보호지구 안에서는 어떻게? 자,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에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자, 줄칩니다. 문화재를 지정, 관리, 보호에 기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에 제한되지 않은 건축물로서 도시공객 조례가 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가 정되면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설치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 2번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자, 줄칩니다. 중요시설물의 보호기능 수행에 장애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 줄칩니다.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보존을 제하지 않은 건축물소 조례가 정하는 것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지구 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어디다 정해놨다? 다 조례에 정해놨죠.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안의 건축 제한.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줄칩니다. 주거 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 인정하여 도시공격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정되면은 자, 이런 곳에 건축물 용도 강화시킨다 그랬죠. 설치할 수 없는 건물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에다 정해놨어요. 다 조례, 대부분 다 조례예요. 자,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줄칩니다.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공격 조례가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자, 앞에서 복합용도지구가 정되면은 건축물 용도를 완화시켜 준다 그랬죠. 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어디다 정해놨다? 조례에다 정해놨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일반 주거지역, 2번,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 지역이라 되어 있죠. 그 1, 2, 3, 4는, 1, 2, 3은, 자, 갈라놓고 3, 4에 가서 할 겁니다. 지금부터 바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와요. 골치 아픕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던져보면 안 옵니다. 예. 나중에 이 시험 칠 때 되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예,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안 외우고도 맞출 수가 있어요. 왜? 시험에 놓고 딱 정해주면 됩니다. 예, 다 정해줍니다, 나중에. 이해가 좀 됐다 싶으면 딱딱딱 정해주면 그것만 주의하면 안 틀려요. 지금은 보지 마세요. 자, 이번에 예외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격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 자, 고도지구. 이는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그랬죠. 자, 줄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거기 줄치고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고도지구가 정되면은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 높이 초과하는 건물 못 짓습니다. 낮은 건물만 지어야 돼요. 그 높이를 어디다 정해놨다?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정해놨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연 칠학지구, 칠학지구 지정 목적 범위 안에서 자, 거기에 밑줄 칩니다.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자, 칠학지구가 정되면은 산속에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용도 완화죠. 그 완화된 건축물 용도를 어디다 정해놨다? 대통령령, 법령에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자금 지역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 법령의 동그라미, 이것도 법령에 정해놨습니다. 자, 개발지능지구. 자, 개발지능지구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은 특정 목적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어떻게 한다? 완화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건물을 어디다 정해놨느냐. 자, 동그라미 1번에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위반해서 건축할 수가 없다까지 줄친대요. 자,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는 추가로 완화돼서 들어가는 건축물은 어디다 정해놨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 위반해서 건축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정해놨다. 자, 그거는 계획에 정해놨다는 뜻이 계획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거기에 자 2번 보세요. 자,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개발진흥지구는 두 가지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가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개발진흥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을 어떻게 하라? 그대로 건축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설악산에 여기 호텔 넣기 위해서
리조트나 이런 걸 넣기 위해서 개발지능이 지정되면은 여기에는 이 호텔의 용도가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상 허용이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 있죠?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 계획 속에다 추가로 완화되는 게 들어가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개발 진행 중에는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리조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개발 진행지구를 지정하면은 굳이 이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고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설치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개발 진행지구는 두 가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여기에 해당 용도 지역상 이런 건물들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될 때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다가 이런 건물을 용도가 완화된다고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해당 용도 지역상 이런 호텔이나 리조트가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있죠. 그럴 때 개발진흥 지정했을 때는 이 계획 수립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의문이 드는 것이 아니 그러면은 해당 용도 지역에 자 이런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가 완화되어 있는데 굳이 개발진흥 지정하는 이유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이런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가 없는 것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는데 만일 해당 용도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허용 용도가 있다면 개발진흥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이유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추가로 뭐 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또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는 자, 이 개발진흥지구에는 이 건물의 용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추가로 넣어줘야 되고 자,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않은 자,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용도적상 허용되는 용도가 있죠. 그럼 무엇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추가로 뭐 하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만 하고 더 깊게 들어가면 다음 주도 안 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고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 용도지구가 지정되면은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을 강화 완화 보완 기준을 어디다가 규정했느냐 이걸 한 번씩 물어봅니다 시험에. 그냥 간단하게 어디? 조례, 계획, 법령. 대부분 조례 정해놨죠. 이런 시험이 안 물어요. 그러면 계획에 정한 거 이거 물어봅니다. 딱 두 가지죠. 고도지구와 개발진흥지구 중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 있죠. 그거는 계획에 정해놨고 법령에 정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칠학지구. 칠학주는 법령이잖아. 그거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자, 그래서 옆 페이지 가시면 참고학습에 자연칠학주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제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뭐냐? 칠학지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추가로 건축물이 추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법령에 정해놨다 해놨죠. 이걸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자연 칠학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이 건물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주 물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아이고야 거기에 법령이 정한 9가지네요. 이거 외워야 된다 이 뜻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 돼요. 자, 자연 칠학지구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산속에 마을을 만드는 곳이죠. 산속에 마을을 만드는데 필요한 건물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1번에 단독주택은 마을에 필요하죠. 2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상가 같은 거 말하죠.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2종 건생 필요합니다. 자, 운동시설 필요해요. 산속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운동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자, 거기에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 경제 활동을 하면은 자, 논밭에 밭 같은데 작물을 키운다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있죠. 동식물 관련 시설 필요하고
방송통신시설 필요하다. 왜 필요합니까? 방송통신시설은. 그것도 있고 휴대폰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창고 당연히 필요하겠죠.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도 들어갑니다. 예. 자, 거기에 교정시설이라는 것은 교도소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산속에 한적한 곳에 교도소 같은 걸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국방 군사시설도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야 되느냐? 특히 휴전선 주변에 칠학지구에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국방 군사시설이. 그 다음 발전시설 들어가야 됩니다. 왜 발전시설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전기가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뭐 6번, 자, 그 다음에 5번, 이런 내용들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출제기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번에 방송통신시설, 7번에 교정국방군사시설, 9번에 발전시설 있죠? 그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딱 명심하면은 시험에 안 틀린단 말이에요.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연친화학자의 주민생활 편익과 복지 정진을 위해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있죠. 그 내용은 5, 6월 달에 기출문제 한번 풀면서 딱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용도지구 안에서는 자, 건축 제한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을 강화하는 무슨 기준? 보안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하는 건데, 첫째 보안 기준 중에 어디에 규정했느냐? 대부분 다 조례죠. 계획 규정하는 것 두 가지, 고도지구와 개발지능지구. 법령에 규정한 것은 한 가지, 칠학지구. 이렇게만 알면 되고, 칠학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 9가지가 있죠. 그 중에 발전시설, 자, 그 다음 방송통신시설, 자, 교정, 국방, 군사시설 3가지 주의해냈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나중에 여러분 공부가 이제 좀 많이 돼가지고 뭐 7월달, 8월달쯤 되면은 이 부분 설명할 때는 딱 핵심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4시간 동안 떠드는 거 딱 10분 만에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공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용도구역이라 되어 있죠. 그것부터 또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